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회자하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3분짜리 게티즈버그 연설에서는 이 말이 전해집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 정치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바뀐 듯합니다. 특검에 의한, 특검을 위한 민주당 정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시청자 여러분, 옆집 할아버지 홍길동 씨, 그리고 앞집 강아지 똘똘이 특검조차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특검 공화국 논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검 제도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권력층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만큼 제도의 취지는 분명히 정당합니다. 그러나 합헌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구조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과반 독점 구조입니다. 국회에서 과반 의석만 확보하면 어떤 정당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2020년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180석 슈퍼 과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단독 과반, 야권 전체로는 190석이 넘는 숫자를 차지했습니다. 사실상 특검을 원하면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 겁니다. 둘째, 정치적 임명체계입니다. 특검은 후보 추천부터 대통령 임명까지 과정이 모두 정치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여야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 특검은 본질적으로 정치 검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특검은 원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어 권력자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1대와 22대 국회를 보면 그 흐름이 뚜렷합니다. 2021년 세월호 증거 조작 특검 민주당 다수 구조에서 통과, 2022년 고 이해람 중서 특검 민주당 발의로 여야 합의 처리, 2024년 12월 10일 내란 창살특검 민주당 주도로 통과, 2025년에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역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로 야당 계열이 주도에 통과시킨 특검은 제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거부권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원래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국회가 제적 과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되고, 이때는 대통령도 재차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대통령이 특검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러한 정치적 특검 밀어붙이기에 큰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상설특검법 제정입니다. 2014년에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국회 과반만 있으면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고, 이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조차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명 절차만 밟을 자동 발동되는 겁니다. 결국 국회 다수당만 있으면 극단적으로 말해 옆집 할아버지 홍길동 씨도 특검, 앞집 강아지 똘똘이도 특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설특검은 제어 장치조차 없는 무제한 권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1대,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중 잣대도 문제입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장동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검은 남발했습니다. 즉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무기 삼아 특검을 필요할 때는 남발하고 불리할 때는 봉쇄해 왔습니다. 여기에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특검 한 건에 보통 10억에서 30억 원, 대형 사건은 50억 원 이상이 듭니다. 2025년 민주당이 동시 추진한 3대 특검은 합산 추계가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겠다는 명분은 있지만 이렇게 남발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정치적 공방에 쓰이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검은 합헌이지만 그 구조적 결함 때문에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슈퍼 과반이라는 힘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특검을 남발하고 불리할 때는 철저히 막아왔습니다. 결국 특검은 다수당의 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라면 2024년부터 2028년 제22대 국회 임기 내내 특검은 남발되어 특검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특검 제도는 남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특검을 남발하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를 개정해 정치적 남용을 차단하고 진정한 경제장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존이었습니다.